자, 내년 2024년에는 거의 이와 비슷할 정도의 큰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어디에? 2024년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자산 격차가 생길 수 있는 해입니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닥꿈의 부스터 멤버십이 여러분을 힘껏 돕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울림의 출근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우리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내년 2024년 주택시장에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부동산 전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코로나 때 아주 많은 돈이 풀렸고 주택을 비롯한 자산 시장이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도 많이 올랐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일제히 급격한 금리 인상을 시작했죠. 금리를 막 갑자기 몇 프로씩 올려버리니까 이 주택시장에서는 이걸 감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수요 측면에서는 아주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당연히 집을 가지고 있거나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취약한 구조가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세라는 매우 중요한 제도가 있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갑자기 2배가 올라버리니까 다들 어이쿠나 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빠져버리고, 그러면 주택시장은 이 전세 가격이 어떤 에너지가 되는데 그 에너지가 급격하게 빠져버리는 이런 요인도 되고 하면서 수요를 급격하게 없애버리는 영향을 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집값은 속절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게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지금까지 우리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이고요. 자, 내년 2024년에는 또 거의 이와 비슷할 정도의 큰 영향을 또 계속 미칠 예정입니다. 어디에? 지금까지는 수요에 영향을 미쳤지만 내년, 후년에는 공급적인 측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금리가 이렇게 올랐어. 수요가 빠졌어. 공급은 어떻습니까? 공급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죠. 건설사들은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주택 공급을 멈출 수밖에 없어요. 건설사들 대부분 자금을 차입해서 대출받아서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큰 사업장들은 PF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거액의 자금을 계속 은행으로부터 수여를 받아서 건설을 지어야 돼요, 주택을. 그런데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서 이렇게 급등한 금리를 건설사들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분양을 하려던 곳들도 분양을 못하고 있고, 착공에 들어가려던 곳들도 공사비 인상, 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죠. 이 대출 금리가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재 값이 말도 못하게 올라서 이 급등한 공사비도 건설사들이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특히 전국의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에서 이미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공사비를 평당 500만 원에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기로 된 곳들도 지금 계속해서 공사비를 올리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어요. 공사를 들어가기는커녕 지금 계속 협상 난항을 겪으면서 공사가 멈춰있는 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해서 이 급격한 금리 인상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소비자들한테, 주택을 사고 전세를 들어가고 하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아직까지 아니었어요. 왜?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들, 특히 아파트는 공사를 시작하면 한 2년이나 3년 지나야 그때 입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입주를 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집이 부족하고 공사가 중단되고 했던 이 영향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지금까진 그랬어. 근데 이미 금리 인상을 시작한 게 작년 2022년 봄부터였고, 이제 내년 2024년
한 중반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멈춘 공급 부족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실제로 내년부터 입주 물량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입주 물량은 이미 2024년, 25년 입주 물량은 거의 확정이에요. 90% 이상. 그런데 제가 요즘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전국 대부분의 대도시들 이런 곳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입주 물량 부족 현상을 겪게 되어 있다. 자, 24년, 25년 2년간의 입주 물량만 부족하면은 그나마 어느 정도 괜찮을 텐데 3년 뒤, 4년 뒤의 입주 물량까지도 지금 굉장히 부족할 확률이 높다. 왜? 3년 뒤, 4년 뒤에 입주하는 물량은 지금 인허가를 받고 분양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뭐 언론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지금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인허가 물량, 분양 물량, 착공 물량 이런 것들조차 지금 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올라올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금리 인상, 이 급격하게 오른 금리, 높아진 금리가 아직까지 천장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 그래서 이 금리가 빠르게 내려오지 않는 한 내년부터 시작될 공급 부족 현상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예측입니다. 저의 예측이 아니라 이미 예정돼 있는 거의 팩트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2024년 집값 전망을 상승보다 하락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매우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뭐 길고 짧은 거는 가봐야 알겠지만 자, 하락으로 예측하는 분들은 대부분 수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년도 뭐 금리가 아주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 수요는 다시 올라오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수요 측면만 지금 예측하는 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경우라고 저는 보는데 내년은 수요 측면보다 오히려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되어 있는 공급적인 측면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내년 여름 이후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우리 주택시장에 본격적인 작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내년 여름이면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 한 2년 정도가 되는 시점이죠. 공사를 멈춘 지 한 2년 정도 되는 시점이에요. 내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쳐서 2025년이 되면 주택시장 전반을 지배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공급 부족의 결과는 제일 먼저 전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한번 지켜보시죠.